편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겨울 햇살은 햇살만으로 보면 마치 봄처럼 따뜻하게 바람도 약하게 불면서 햇빛이 봄빛 같아요. 마치 들녘이라도 나가면 봄나비를 볼 것 같은 정도의 정말 따뜻한 햇볕과 햇살이 비치는 오후입니다. 오늘만 그래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반도 중부 이북 쪽으로는 눈발이 날렸고 중부 이남 쪽으로는 비가 내렸죠. 촉촉하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몸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결함이 생겼잖아요. 수술을 하고 걷는 거, 거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밖으로도 좀 못 다니고 일을 보러 나갈 때는 걷는 게 아니잖아요. 차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의 차를 타고 얻어 타고 일을 좀 봤어요. 전에도 한번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처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함께 나누고 또는 공생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설령 가졌을지라도 또 그걸 고가워하거나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고 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정치권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별 해당 사항이 약하니 다른 놈도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투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암투, 계산, 속셈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봐요. 이게 인간사라 잘했네, 잘못했네, 누가 옳으니 그르니 말하기도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일생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해서 또 이 객관화시키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제일 짜증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양비론. 쟤도 문제고 얘도 문제고. 그렇게 따지면 선도 악도 없는 거잖아요. 잘못하다고 느꼈을 때는 비판하는 거죠. 도대체 그 비판이나 비평이나 이런 것들 또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비판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숙고해야 볼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늘 이 마하요가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굳이 제 유튜브의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주제를 알자는 거죠. 무슨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어떤 제목을 달고 그 얘기가 지금 몇 회에 걸쳐서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 자기도 모르게 박수치고, 짜증내면 같이 짜증내고, 그런 경우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죠. 어떤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선과 악 또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행동, 좋은 행동, 교인이 될 만한 행동,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책에서 또는 스승의 입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좀 믿어보자는 거죠. 그런 바탕 위에서 비판과 비평이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가 휘둘리지 말자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런 기준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그걸 또 스스로
신념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세뇌시키고 또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전파하려 하죠. 그게 인간의 속성일지 몰라요. 이를테면 종교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좋으면 그냥 자기가 평화와 그 위안을 받으면 그만인 것을 꼭 주위 사람들한테 전도랍시고 꼬시죠. 이 좋은 걸 왜 너는 모르냐? 너의 영혼은 왜 이렇게 푸어하고 쓸쓸하냐? 여기 가면 풍성하고 그 후후후도 너한테는 은혜와 그런 은총이 가득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이라는 곳을 가게 될 텐데 왜 너는 믿지 못하고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느냐? 이런 논리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내 형제 자매 아닌데 뭔 상관이냐 이런 논리가 또 숨어 있기 때문에 소위 종교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끼리끼리 패거리 지어서 그쪽 안에는 우리 편, 이쪽 안 밖에는 적편. 왜 어릴 때 지금 제가 유튜브 이 스튜디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최근에 누가 보는가. 왜냐면 저도 이제 1000명이 훨씬 넘은 유명 유튜버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주로 구독해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봤더니 40, 50대 층이 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연령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감하고 공감하는 분들은 제 연령대하고 맞구나.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두고 얘기를 사실은 해왔던 거고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10대, 20대 이야기들 여기서 모른다는 건 지금의 10대, 20대를 말하는 거죠. 물론 저도 그 나이를 거쳐와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게 되고 또 60, 70대 넘은 어른들의 이야기는 거기를 아직 겪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주제 넘게 되고 할 수 없이 제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들 시간과 공간에서 합당한 얘기들을 해보려 했었고요. 뭐 대단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또는 일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저 이 영상에서 담아서 좀 거친 부분이나 지루한 부분은 좀 편집해서 올렸던 것인데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종교 얘기로 넘어가 보면 그게 왜 그런가 심리적 근저에는 불안의식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저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알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위험 부담이 적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 요즘에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전 세계적으로. 별로 저는 그 영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게.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 막 죽이는 것이 요즘 컴퓨터 게임에서 나오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실제 오징어 게임, 우리로 말하면 오징어 가위생이라고 했고요. 오징어 놀이라고 해야 되는가? 어쨌든 아무 데서나 땅에 금 그시고 운동장이든 또는 길거리든 어디서든지 모일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려서 했었죠. 막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가지고 고랑처럼 파내가지고 이렇게 안 지워지게 그린 그림도 잘 그린 그림도 없지 않아 있었으나 주로 그냥
그냥 발로 찍찍 그셔가면서 오징어 한번 하고 할까? 그러면 다들 했죠. 그리고 사실 또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죠. 전라북도에서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징어를 오징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수레미였습니다. 수레미가 희생하자, 이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금방까지 친구였던 소리 손잡고 가던 친구도 가위바위보 해서 서로 편을 나누면 적이 됐어요. 그러자고 한 거지만, 그리고 발로 그은 금 하나 사이에서 안쪽과 바깥쪽이 나뉘면서 치열하게 옷 찢어질 정도로 잡아다니고 밀치고 뒹굴고 하면서 때로는 혼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이 포위해서 사람을 잡아뜨리기도 하고, 금 하나가 적과 우리 편이 나눠져 있었던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 지금도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상님이라고. 이 친구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동글동글하니 단단했어요. 어릴 때도. 재밌는 건 그 오징어 목 위쪽과 아래쪽 네모진 데를 사이를 건너뛰면 이제 깨금발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양 발을 땅에 짚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깨금발 짚고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게임이에요. 거기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넘어가다 밀쳐서 자빠지는 게 대부분인데, 아주 날쌔게 그 사이를 비집고 넘어가면 두 발이 자유로운, 그 전까지는 그 깨금발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된대. 한쪽 발로만 통통통 튀기고 다니다가 두 발을 짚고 자유롭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 두 발 짚고 다니는 애들을 깨금발 짚고 뛰어다니는 제 친구는 다 뒤집어 홀랑 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할 때 제가 좀 늦게 해요. 그 친구가 이쪽 편이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선푸르게 내죠. 이제 그러면 이거 가위도 아니고 주먹도 아니고 보도 아닌 이런 상태로 되면 제가 만약에 그 친구가 이쪽 이긴 편이었다면 주먹이 다 우기고, 또는 가위같이 어영부영 했으면 가위라 우기고, 뭐 이렇게 그 친구 편이 되고자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야. 노력했어요. 그러면 훨씬 벌써 재밌고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왜 꺼냈냐면 바로 그거예요. 적과 우리 편, 적편과 우리 편은 금방 그은 금 하나로 나눠지고, 때로는 밀쳐져서 뒹굴어서 이제 깨지고 피 튀기고 코피 나고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다 흩어지고요. 그 룰 안에서는 그만큼 치열했다는 거죠. 이 룰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즐기려고 만들고 싸우려고 잠깐 만들었겠지만, 그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는 그냥 땅이었을 뿐이에요. 종교도 거창한 듯 해도 사실 그런 정도 아닐까요? 즉흥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레미 가위생의 그 금처럼 허무맹랑하고 허전하고 덧없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명, 6명은 할 수 있어요. 각자 맡은 역할 하면서.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양쪽 5명씩 하면 재미있을 텐데, 이게 10명 이렇게 나눠지면 너무 어수선하고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적정한
그 인원이 모였을 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따사로운 햇살 비치는 오후에 그런 추억담 떠올려 보고요. 요즘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꿈속에 제가 저랑 같이 그동안 뛰어다니던 질풍이나 대봉이, 또 나중에 들어왔던 고산, 이런 녀석들이 그리웠었는지, 며칠 전에는 꿈에 그 질풍이하고 조우해서 어디 갔다 와서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나 해갖고 우는,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꿈도 꿨네요. 개꿈이지만 그만큼 마음속에 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빈자리가 비록 개였을지라도 보고 싶네요. 문득 그런 시 제목이 떠오르네요. 물속에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물속에 어떻게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하겠습니까? 뭔가 상징화한 제목이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부족한, 목이 마를 정도로 아쉬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술을 마시면서도 술 좀 마시고 싶다. 술 마시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경험 없으세요? 밥을 먹으면서도 정말 맛있는 밥, 다른 밥을 생각해내기도 하고, 좀 거창하게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서도 좀 더 열정적이고 정말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고 얘기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한 사람한테만 헌신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지어낸 얘기예요.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외아들일 경우 해당되는 얘기예요. 만약 자식이 7, 8명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체인데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큰아들만 또는 막둥이만 사랑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런 사랑 말고 아까 말씀드린 로맨틱한 그런 사랑도 대상이 다르면 또 다른 감정이 다르게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바람기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잘 책임지지 못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감정을 나눈다는 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 도덕과 윤리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그런 것일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사랑들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람 피울 일도 없고 가정이 깨질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결혼식이라는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 사람한테만 해당될 거니까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마치 배운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허세, 허식, 그 속에 그냥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라는 말도 좀 이해는 돼요. 엊그저께부터 저희 밖을 창문을 내다보면 한 2년 전에는 딱 그 장소에 거의 이만한 말벌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 해 열심히 말벌들이 날아다니고 이 창가에도 막 그 말벌들이 위협을 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말벌집. 그 자리에 최근에 까치들이 나뭇가지를 물고 와가지고 딱 그 자리에 집을 짓더라고요. 지켜보면 아주 부지런히 두 마리가 교대로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거의 지금은 집을 완성한 듯 해요. 그 둥지 가운데는 나뭇가지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만 나뭇가지 하나만 비껴 있으면 잘 보일 텐데. 그래도 까치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 있는 건 보일 정도예요. 제가 궁금하다는 건 그 까치 알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까치 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한번 보고 싶은 건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그 아시죠? 까마귀 알을 본 사람이 없다. 까치 알도 그렇게 높은데 전봇대 위에나 높은 나무 거의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까치 알을 본 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제 눈 밑으로, 제가 높은 층에 사니까 눈 밑으로 까치집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삼나무 이 이파리가 약간만 비껴나면 그 알도 볼 수 있을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한번 까치 알도 한번 구경할 수 있으려나? 까치 알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까치는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새로운 신혼집을 거기다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언제 알을 낳기로 약속을 했는지 말로 언어로 전달되는 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걔네들은 이 하늘에서 수많은 까치 연들 중에 둘이 만나게 됐을까? 그게 좀 신기했단 말이죠. 그 까치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새들, 모든 동물들이 똑같은 경우겠죠. 사람만이 유일하게 저 사람만을 만나야 된다. 저 사람이 내 짝이고 배필이고 평생 같이 해야 될 배우자다. 그런 것은 사실 이 자연계에서는 별로 통하지 않는 얘기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든 그렇게 우연하게 만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 또 헤어짐조차도 그렇게까지 아파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치가 이 정도 지금 1월 초중순인데 저렇게 집을 완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처럼 햇빛 따뜻한 오늘처럼 봄 햇살이 가득해지고 만물이 움트면서 또 겨우내 잠자고 있던 알들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연한 이파리를 갉아먹을 때 그때 새끼를 키우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의 시계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물며 까치도 자연의 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너무 이 추운 겨울이 어둡고 길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조만간이면 봄이 또
돌아올 거다. 그런 기대를 갖자고요. 사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하듯이 시원한 사이다라도 한번 들이키고 싶을 만큼의 요즘 갑갑한 여러 가지 삶의 시간들입니다. 뭔가 이 청량감이 없는, 근데 욕심 부리지 않으려 해요. 저는 때가 되면 물러나고 또 때가 되면 나아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적어도 자연이 이 지구라는 땅에 흘러왔던 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무엇이든